이부 가라국에 일본말로 스누가하라 시토라 하는 젊은 왕자가 있었다. 어느 날 왕자가 황후에 농기구를 싣고 시골로 가던 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소가 사라졌다. 소를 찾아 헤매는 왕자를 본 한 노인이 이르기를 그대가 찾는 소는 이 관아에 들어갔소. 그런데 관리들이 이 소는 식용인 것 같다. 만약 주인이 찾아오면 물건으로 보상하자라고 말하며 잡아먹어 버렸지요. 만약 관리들이 그대에게 소값으로 어떤 물건을 받고 싶은가 라고 물으면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 신을 달라고 하시오 라고 하였다. 얼마 뒤 찾아온 관리들에게 왕자는 노인이 말한 대로 대답하였고 흰 돌을 소값으로 받게 되었다. 왕자가 흰 돌을 침실로 가져가자 흰 돌이 아름다운 소녀로 변했다. 그런데 왕자가 다른 곳에 간 사이 소녀가 동쪽으로 떠나버렸고 왕자는 소녀를 찾고자 멀리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찾아가게 되었다. 왕자가 찾던 소녀는 난파에 도달, 이윽고 풍국의 작은 섬에 이르러 히메코소샤의 신이 되었다. 그때부터 섬은 신사의 이름을 땀과 동시에 공주섬이라는 뜻을 담은 히메시마로 불리게 되었다. 일본 규슈 오이타현에 위치한 히메시마. 6.99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작은 섬 전역을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는 히메시마 무라는 일본 내에서 일본의 북한이라는 기묘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닌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일 뿐인 이곳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생겨난 여러 기괴한 풍습들과 사건 사고는 히메시마를 마치 스릴러 작품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평범한 섬마을이었던 히메시마 무라가 이런 모습이 된 곳의 시발점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1950년대 초 당시 히메시마는 후지모토 가문과 시카노 가문이 권력을 양분하고 있었죠. 마을 주민들은 양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극심하게 대립했고 다툼은 1955년 촌장 선거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습니다. 중상 모략은 물론 물리적 충돌까지 끊이지 않았고 모두가 선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상대편을 짓밟아 버리겠다라며 서로에게 이를 갈고 있었는데요. 결과는 후지모토의 승리였죠. 당연하게도 어마어마한 압박이 시카노 가문과 그 지지자들에게 가해졌고 버티다 못한 시카노 가문의 지지자들은 섬을 대거 이탈하게 됩니다. 모든 기반이 섬에 있었던 시카노 가문은 후위를 도모하며 묵묵히 모든 시련을 감내할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2년 후인 1957년 후지모토 겐키치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사직을 선언했죠. 소수 남아있던 시카노 가문의 지지자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투표 없이 시카노 가메타로를 촌장 자리에 앉히는 데 성공했지만 일설에 의하면 이는 시카노 가문을 섬 내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후지모토 가문의 계략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마을의 의원들은 대부분이 후지모토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 시카노 가메타로는 섬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는데요. 도저히 버티지 못한 시카노 가문은 1959년 12월 촌장 자리를 자진 사임, 도망치듯 섬을 떠났죠. 가메타로도 투표 없이 취임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연스레 촌장 자리에 오른 겐키치의 아들 후지모토 쿠마오는 권력을 잡은 즉시 이제부터 촌장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며 사실상의 독재를 선언합니다. 2,000명도 되지 않은 주민들이 둘로 나뉘어 싸우는 광경을 또 보고 싶은가? 이미 쿠마오의 말에 반기를 들 사람은 더 이상 섬에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1957년부터 2015년까지 히메시마에서는 단 한 번도 투표가 치러지지 않았죠. 무려 16회의 선거일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고 1984년 후지모토 쿠마오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후지모토 아키오가 촌장 자리를 세습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촌장이 취임한 쿠마오가 철저한 계획에 입각해 차근차근 섬을 후지모토의 왕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에도 시대부터 염전 산업이 번성했던 히메시마였지만 당시에는 공장제 소금에 자연산 소금이 경쟁력을 상실하며 섬 내 여러 업체가 줄도산 중이었죠. 이에 쿠마오는 염전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 보리새우를 양식하겠다고 선언, 히메시마 무라의 공적 자금을 남김없이 사용해 무려 1억 8,300만 엔을 투자합니다. 1950년대에 이 정도 금액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금이었는데요. 이는 설립된 새우 양식회사 전체 자본금의 80%에 달했고 당연하게도 회사는 히메시마, 즉 후지모토 가문의 소유가 되었죠. 약 10년의 시행착오 끝에 일본 전체에서 양식되는 보리새우 중 10%의 생산량을 차지할 정도로 양식 사업이 대성공합니다.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해당 회사에 다니며 생계를 잇게 되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후지모토 쿠마오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지지자들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1949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니시무라 히데이치의 가족도 있었죠. 히메시마무라에서 태어난 니시무라 히데이치는 가족을 비롯한 일가 친척이 모두 히메시마에 살고 있었기에 쿠마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히메시마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 쿠마오는 섬의 유일한 항구를 장악, 민간 해운사를 모조리 쫓아낸 후 1972년 새롭게 취항시킨 페리선 히메시마 마루로만 본토를 오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명목상으로는 히메시마 무라의 소유인 배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후지모토 가문이었죠. 이를 통해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자는 섬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게 만든 쿠마오는 모든 주민의 생활 수준을 비슷하게 만든다라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크게 삭감하는 대신 숫자를 대폭 늘려 주민 7명 중 1명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이제 히메시마는 후지모토 가문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와 삼촌들은 새우 양식장에서 사촌형과 이모부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후지모토 가문의 은혜입니다. 보육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모두 히메시마에서 나오게 되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지배 구조에 익숙해졌고 후지모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신자들로 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섬과 같은 닫힌 사회는 외부에서 보기에 다소 기괴한 폐쇄성을 종종 띠게 되는데요. 닫힌 사회의 교본이나 다름없는 히메시마의 폐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에는 1962년 벌어졌던 히메시마무라 린치 살인 사건이 있죠. 베푸시에서 이주해온 야쿠자 출신의 20대 형제 2명이 주민들과 갈등을 벌인 끝에 39명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해 사망한 해당 사건에서 놀랍게도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서로 간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주민들이 한데 똘똘 뭉쳐 압박을 넣고 무엇보다 수사를 맡은 경찰도 히메시마 출신이었던 덕분에 주동자 1명만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을 뿐 14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4명은 집행유예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폐쇄적인 섬이 한 가문의 독재 아래서 수십 년간 유지된 결과 외부에서 히메시마를 일본의 북한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히메시마에는 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아 나이가 차면 어쩔 수 없이 섬 밖의 학교를 다녀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섬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성인이 되면 독립해 히메시마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히메시마에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학년별로 반도 하나뿐이야. 9년 동안 쭉 같은 반에서 후지모토가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거지. 가난해서 기모노를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히메시마에는 성인식 때 기모노를 입는 게 금지되어 있어. 한 번은 외지인이 기모노를 입고 온 적이 있었는데 끔찍했지. 섬을 나가게 되더라도 커다란 행사가 있는 날에는 무조건 섬으로 돌아가야 해. 나 때문에 섬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따돌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쇼와 43년 겨울에는 무릎까지 눈이 쌓여서 정전이 잦았대. 밤만 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 몇 분만 지나도 새로 내린 눈에 발자국도 지워지고 후지모토 반대파들이 그맘때쯤 자취를 감췄다고 들었어. 앞서 등장했던 니시무라 히데이치는 1974년에 초대 국토청 장관으로 취임, 1979년에는 일본의 거대 여당 자유민주당의 부총재 자리에 올라 후지모토 가문의 아주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죠. 이를 아주 적절히 이용한 쿠마오는 1984년 자신의 장남 후지모토 아키오에게 촌장 자리를 물려준과 동시에 스스로의 동상을 마을에 건립했습니다. 동상 옆의 비문에는 후지모토 쿠마오 씨는 히메시마가 낳은 위대한 인물이시다. 쿠마오 씨가 진심을 다하셨다면 정치계에서도 분명 대단한 성공을 거두셨을 것이다.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으실 수 있음에도 히메시마를 택하셨다 등의 찬양문이 적혀 있는데요. 이 동상 앞에서는 매년 10월마다 동상 축제가 열리죠.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쿠마오 촌장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심지어 쿠마오를 신으로 섬기는 듯한 예식 행위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촌장 선거와 의원 선거는 시행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선거 포스터 게시 조례까지 삭제해 주민들이 선거가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도록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에 일본의 방송국 TBS에서 히메시마무라 린치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 목격자를 제작 방영하거나 히메시마의 폐쇄성을 소재로 한 각종 소설과 영상 매체가 등장하기도 했죠. 한편 쿠마오의 뒤를 이어 촌장 자리를 세습한 아키오에 이르자 후지모토의 지배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보리새우 양식으로 풍족해진 재정을 하수도 공사,
광케이블 설치, 요양원 건설 등 섬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수십 년 동안 섬의 왕으로 군림했던 후지모토 가문이 자신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찬양은 더더욱 커져만 갔죠. 상하수도의 정비도, 도로가 포장된 것도, TV를 볼 수 있는 것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후지모토님 덕분이다. 촌장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일종의 금기가 되었고, 이것은 의회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일반적으로 오이타현의 시의회들은 연간 약 20명의 의원이 200개 이상의 질문을 시장에게 던진다고 하죠. 그러나 히메시마 의회에는 1984년부터 2016년까지 단 7건의 질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주에서 1개월가량 정책을 의논하는 타 의회와 달리 아키오 촌장이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히메시마에서는 회의가 반나절이면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던 2016년 히메시마에서 61년 만에 촌장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굳건했던 독재 체제에 파란을 몰고 온 새로운 후보자의 이름은 후지모토 도시카즈였는데요. 1949년 히메시마 무라에서 출생,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본토로 이주한 그는 NHK 방송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2008년 퇴직 이후 서울에 거주하며 경희대 초빙 교수로 재직 생활을 하였죠. 어느 날 도시카즈는 자신의 고향이 무언가 이상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불만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낼 수 없고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가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는 히메시마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는 2014년 히메시마로 돌아가 촌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그러나 아키오 촌장은 독재 체제를 계속해 고수할 뿐 도시카즈의 말을 철저히 무시했죠. 결국 고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도시카즈는 2016년 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 61년 만에 선거가 개시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선거에서 도시카즈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인 선거 시스템 자체가 전무한 히메시마에는 선거 포스터를 붙일 게시판도, 선거 공보물을 배포하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죠. 도시카즈가 주민들에게 자신의 얼굴과 이름, 공약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거리 유세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후지모토 아키오가 당선되며 독재 체제가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난생 처음 투표를 경험한 히메시마 주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0년 도시카즈가 선거에 재도전하며 다시금 열린 선거에서 아키오 927표, 도시카즈 594표로 표 차이가 확연히 줄어든 것인데요. 40年ぶりにトップ交代へ。任期満了に伴う姫島村長選挙が今日告示され、新人の大海康晴さんが無投票で初当選しました。姫島村長選は立候補の受付が今日午後5時で締め切られました。無所属で新人の元県職員の大海康晴さん以外に届け出がなく、無投票での初当選となりました。 2024년 고령을 이유로 아키오 촌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며 70년 만에 후지모토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서 촌장이 탄생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선거에서 패배해 후지모토의 위신이 하락,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나온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불어 21세기 들어 관광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며 관련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도 한 히메시마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권 교체라는 강수를 두었다는 평가도 내려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촌장이 된 다이카이 역시 히메시마 무라 출신으로 후지모토에 깊게 세뇌되어 있으며 사실상 아키오 전 촌장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다는 주장 역시도 존재하죠. 지금 보시는 광경은 일본에서 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히메시마 봉오도리인데요. 두꺼운 화장에 특이한 행색으로 춤을 추며 현지에서도 제법 명성이 높은 행사죠. 섬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국적이고 신기한 모습으로 보이기만 하지만 그 실상을 알고 나면 어딘가 무섭고 기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작은 섬에 히메시마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고대 전승의 깃든 명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더더욱 그 분위기를 오싹하게 만드는데요. 폐쇄적인 섬, 배타적인 주민, 기묘한 풍습, 옛 불가사의,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며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거대 가문.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이곳에서는 실제로 벌어져 왔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